및 이제 전부 명령 파트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무자 회생이 요새 많아요. 그래서 채무자 회생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설명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채무자 회생법에서요,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요, 이제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다 동결이 돼요. 강제 집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도 다 없어집니다. 되셨죠? 그래서 파란색 보시죠. 강제 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으면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집행도 역시 중지가 된다. 됐죠? 자, 포괄적 금지 명령이니까 결국 다 동결 이거예요. 중지. 포괄적 금지 명령에 그래서 반하였다 라면요, 이건 법원의 명령이고 법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회생채권에 기한, 이렇게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존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당연히 뭐가 되겠죠? 반한다? 무효예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는요,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생 절차가 폐지돼요. 그러면 나 반하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해서 보존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효가 됐잖아. 폐지되니까 소급표가 있어야지. 하지만 소급표가 없으니까 무효가 유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폐지 결정 날 때를 대비해서 그냥 해보고 하는 거 다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무조건 다 동결. 딴짓 하지 마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효인 보존 처분이나 강제 집행 등은요, 사후에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그래서 무효다. 소급표가 없으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딱 나오기는 어렵고, 그 다음 보시죠. 이런 내용을 좀 아시면 그 다음 거 보시죠. 채무자회생법, 그래서 포괄적 금지 명령은요,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이 딱 되면 효력을 발생해요. 채무자가 회생을 하고 싶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결정서가 딱 송달이 되는 순간, 이제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다 동결이 됩니다. 재산이. 됐죠? 채권 압류 명령은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지금 회생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걸 채무자에 대한, 지금 회생받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압류 전부 명령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류 전부 명령은 결국 언제 되냐? 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 명령 결정이요, 압류 결정이 효력이 발생하고요. 전부 명령은 결국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압류 명령이 되고 전부 명령 둘 다 결국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이게 그때가 결국 전부 명령이 확정까지도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어요.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두 개 알았어요. 첫 번째,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게 엄청 강력하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 순간 다 동결. 여기에 반하는 행위들은 다 강제집행이라든지 보존처분은 다 무효. 어쨌든 무조건 무효. 됐죠? 엄청 강력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거죠. 그 명령이. 그 전에 있었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전에니까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 집행은 바로 대신 중지된다. 되셨나요?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전에 행하여졌다라면, 포괄적 금지 명령 효력 발생 전에 압류 전부 명령이 행하여졌다라면 당연히 무효는 아니야. 이건 압류 전부 명령 무효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 집행은 바로, 이거에 기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은 바로 중지를 시킵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요.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죠. 이후에 제3채무자에게 압류 전부 명령이 송달되었다? 이건 바로 그냥 까는 거죠. 맞죠? 그럼 당연히 이는 당연히 반하여 이루어진 거죠. 됐죠? 이전 거는 인정은 해주지만 그걸로 강제 집행하는 건 중지된다. 됐죠? 하지만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포괄적 위임 명령이 송달되고 난 뒤에,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압류 전부 명령은 다 까이는 거예요. 당연히. 됐죠? 그래서 무효다.
채권 압류의 효력 등이 그래서 발생하다고 볼 수 없고요. 무효인 강제 집행은 당연히 사후적으로 당연히 소급하는 게 아니죠. 유효되는 게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되셨죠? 됐습니까? 결국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애초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생기는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은 무효예요. 그리고 이전의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은 유효이긴 하지만 이에 기하여 포괄적 위임 명령을 받고 이 효력이 발생한 뒤에 강제 집행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어쨌든 강제 집행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이조차도 중지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사안은 이후에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고요. 그거에 기한 강제 집행도 다 무효라는 겁니다. 되셨죠? 중지가 아니라 무효예요, 이건. 되셨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